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관심 많죠? 일명 줄여서 뭐라 그래요? 농취증, 그죠? 아까 농지는 누가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인하고 또 누구?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 특례가 있었습니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나요? 예, 소유 특례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소유 못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만 소유하지. 다른 데는 농지 소유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농업인인데 옆에 있는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농지 취득할 때 예, 농취증 발급받아요? 안 받아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류로 농취증이 첨부돼야 되는데 이 사람 농취증 발급받아요? 안 받아요? 농취증 발급받아요? 어떻게? 농업경영계획서 써서 내가 이렇게 농사 질 겁니다 라고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특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제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지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농취증은 누구한테 발급받을까요? 농취증은 누구한테? 이제 원칙을 항상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농업인인데 농지를 취득할 때 누구한테 농취증 발급을 받아요? 농취증의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읍장면장이 나왔어요. 떨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군에 가면 읍도 있고 면도 있죠? 읍장면장이 농취증 발급권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농취증의 발급권자다. 자, 거기 보십니다. 예, 밑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농취증 발급 신청. 맨 밑에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라. 여기서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농업인이다 그럴 때는 자, 농업인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 자,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말 체험 농업인이 아니도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 소유 승리에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사람도 발급 받아요. 근데 이제는 뭐 또 해야 되냐면 주말 체험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 하겠습니다라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서 작성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농업인은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주말 체험 영농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농업 교육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박스가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에 기재될 사항입니다. 기재 사항인데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예, 농취증 발급하는데 그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시끌시끌했잖아요. 농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 발급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급해줘라. 이런 규정이 또 작년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 심의 거친다라는 말하고요. 그러면 자, 농취증 발급 신청하면 여러분이 농지 여기 이제 안 그러면 농취증을 안 받으면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이 안 되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써서. 그럴 때 발급기간은 매들입니까?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될 거 아니에요. 작성되는 경우는 발급기간은 매들요. 7일입니다. 작년에 4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일. 그리고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대신 여기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야 작성해요 안 해요? 여기는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업인일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니까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경영계획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처리기간은 몇 일이냐? 4일. 종전에는 여기가 4일, 2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일, 4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농지증의 발급 처리기간은 7일이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처리기간은 4일이다. 그런데 아까 이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적은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서 발급해 주라고 그랬죠? 그럼 심의하면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때는 처리기간은 몇 일이라고요? 14일이다. 14일이다. 이렇게 농지증의 발급 처리기간 여러분들 다 작년에 개정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농지증을 농지증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수익과 이전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한테 농지증을 줄 거냐? 농지증의 발급 요건이 밑에 나오네. 이런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해줘라.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농지증을 발급하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근데 요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숫자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거기에 2번을 보시면 아까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받죠? 주말 체험 영농 받아야 돼요. 이제는 뭐까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까지 써서 예전에는 계획서 안 썼어요. 우리 이제 강의 노트도 좀 그 나중에 수정 좀 해주셔야 돼. 여기 이 부분은 강의 노트는 여기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자, 강의 노트에 혹시 강의 노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페이지 105페이지에 105페이지 보시면 농지증 발급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158, 105페이지에 학교 생산자 단체 등 연구 수십지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자 1000미만 나왔죠. 근데 종전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요거 주말 체험 그 부분을 지우시고 주말 체험 영농자는 유학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요 지문 주말 체험 영농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수정합니다. 강의 노트 나중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자, 다시 249페이지에 자, 거기 이 박스 농지증의 취득 요건인데 거기 박스에 2번에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은 아까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1000 미만까지만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 미만으로 소유할 때 농지증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자격에 해당할 때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면적이 1000 미만일 때 농지증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자, 아까 농지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할 때는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1000이 아니라 33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농작물 경작하겠습니다라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면적이 330 이상이면 농지증 발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주겠다는 이야기고 주말 체험 영농자에 해당하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곤충 사육. 자, 곤충 사육사를 설치하는 농지입니다. 이때는 얼마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주겠다고요?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곤충 사육사 농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얼마 이상에서 농지에서 경작 지배해야 농업인이었어요. 1000. 그러니까 밑에 이제 기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농취증을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농취증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농취증의 취득 요건, 그런 숫자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 농취증을 여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느냐, 발급받고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여기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기억합니다. 거기에 있는 6번 농취증 발급 대상의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아까 국가 지자체 농지 소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소유할 수 있었죠? 국가 지자체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아까 학교라든지 생산단체가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었죠. 자, 그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까?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예, 학교나 생산단체는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밑에 주의, 정말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는 것과 밑에 있는 주의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예요. 국가 지자체는 안 받지만 학교나 생산단체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뭐요? 농업인이 아니니까 무엇은 안 해도 돼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농업인일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올라가 보면 상속, 도시에 있는 아들이 아까 상속에서 농지 취득할 수 있었죠? 농취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담보농지 취득할 수 있었죠? 그때도 농취증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입니다. 아까 농지 전용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농지업 빠이빠이 하는 농지 전용에는 여러분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농지 전용 신고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농지 전용의 주체가 우리면, 일반 사이면 전용 허가 신고고, 농지 전용의 주체가 행정기관이면 협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계획관리지역에 농지 사가지고 대지 작업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공장지구에서 전용 허가 받았어요. 이럴 때 농취증을 발급받을까 안 받을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 약간 냄새 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확인하고 싶대. 농취증을 발급받습니다. 대신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안 써도 돼요. 근데 행정기관이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해도 돼.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합니다.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아야 돼요. 대신 뭐만 안 하면 농업이나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안 쓴다는 거. 그 밑에 주의에 농지 전용 신고, 협의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네, 협의가 농취증 안 받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요? 안 받아요? 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농업경영계획서까지서 농취증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안 받아요? 합병일 때 안 받는다. 합병이 꼭 나와야 됩니다.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합병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런 부분은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공법적인 냄새 난다? 그러면 농취증 안 받는다. 보시고 또 틀리기 쉬운 거 11번. 공유농지입니다. 자, 공유농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할해서 취득할 거예요. 그럴 때는 공유농지 분할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리고 또 밑에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한다. 이게 뭡니까?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이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놈하고 밑에 정말 주의합니다. 밑에 주의 보니까 학교나 생산자 단체가 아까 연구 실습지 목적 농지 취득할 수 있었죠?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한 자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협의는 안 받지만 허가 신고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에 1,500점 미만의 농지, 아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어촌 휴양지 이런 거 취득할 수 있었죠? 그때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받습니다. 무엇은 아니에요. 농업인은 아니니까 농업교육계획서 작성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단, 하단에 15% 이상의 농지를 아까 무슨 농지라고 그랬어요? 경사도가 15도 넘어간다 그러면 영농, 요건, 분리 농지라고 그랬죠? 그런 농지에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있잖아요.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는다. 그 위에 있는 거하고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을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할 것은 주말 체험 용농은 종전에는 뭐 계획서 같은 거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받았는데 이제는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것도 구분하시고 밑에 니은번 주말 체험 용농자는 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그 규정까지 정리를 딱 합니다. 시험에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파트예요. 농지증에 발급받냐 안 받냐, 농업교육계획서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농지증을 발급받으라고 그래요? 왜? 이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첨부 그랬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함께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고 아까 원칙은 농지를 취득할 때 원칙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구청장, 읍장면장은 그 농업경영계획서라든지 그 외의 토지에는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 10년이란 것만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기도 10년, 밑에 외의 서류도 10년.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 10년간 보존하고 그 외의 신청 서류도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농지증 증명 발급 제한. 작년에 시끌시끌해서요. 이런 규정들이 다 작년에 나온 거예요.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자, 원래는 시장구청장, 읍장면장이 농지증 발급해 주죠. 근데 원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해서 발급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뭔가 냄새 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농지증 발급해 주지 말아라. 발급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농지증 발급해 주지 말아라.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한 명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공투 들어왔네. 공동 투자했어요. 공유 토지란 이야기예요. 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사람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수를 초과한대.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이 수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가 7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8명, 10명이 공동 투자 들어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냄새 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 사람은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유 토지를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공유 토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수 이상으로 그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농업법인입니다. 자,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 이런 부분에
발급 제한에 관련된 규정들 다 신설됐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시증은 개정된 내용들도 있고 원래 또 시사적으로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